자, 이번에 할 거는 변수입니다. 지금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좀 돌아와서 미지수 x가 있다 해볼게요. 미지수 x. 제가 x를 5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콘솔에 이제 라고 하면은 여러분 출력 뭐 될까요? 5? x? 뭐 반반이죠 사실. 이 둘 중 하나잖아요. 뭘까요? 5? 5도 있고 x도 있고.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그쵸?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콘솔.로그 하고 나서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x를 쓰면은 x가 출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은 요런 게 출력이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이대로 출력돼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감싸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미지수는 여러분 아시죠? 미지수 x에다가 제가 5라고 정의를 하고 나서 이 미지수를 그대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이때는 5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미지수 있죠? 이 미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얘를요. 변수. 그리고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땐 그냥 나 x 하고 여기다 5 넣을래 이렇게는 안 되고요. 앞에 타입을 적어 주셔야 돼요. 타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var, 두 번째 let, 세 번째 const.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변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변수 타입.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바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 이 앞에를 바로 써도 되고 let으로 써도 되고 const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의 기능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바하고 x 한 다음 5 하면은 이제 콘솔 출력했을 때 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원래 같은 이름의 변수를 쓰면 안 되지만 바라고 선언하고 x에다가 10. 자, 여러분 그냥 느낌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10 나오거나 아니면 5와 10이 같이 나오거나 10만 나오거나 아니면 에러 나오거나. 셋 중 하나겠죠? 뭐가 나올까요? 10? 에러? 정답은 10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는 지금 얘 이름이랑 얘 이름이랑 완전 똑같죠? 그쵸? 자, 이럴 때 바로 쓰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x를 뭐 10으로 하겠다. 제가 이미 변수를 한번 정의를 했죠?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바라고 하면은 같은 이름을 또다시 새로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 let.
자, 뭐라고 나올까요? 5, 10, 5, 아니면 에러? 자,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은 이렇게 세로, 이게 지금 세로 변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똑같은 이름으로 세로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은 재선언, 재할당이 가능해요. 다시 선언하고 다시 값을 할당하는 게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변수에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직 값을 무조건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도 넣고 15도 넣고 10도 넣고 했다고 해서 이 변수 안에 5랑 15랑 10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간 값이 이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라는 타입은 재선언과 값을 재할당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럼 마지막에 콘솔 로그에 X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그쵸. 마지막에 들어간 값인 2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렛 같은 경우는 렛은 재할당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지만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요거는 가능하다. 얘는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건 나중에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자, 바, 렛, 콘스트, 차이 라고 쳐보시면은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콘스트. 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바 했고, 렛 했고, 콘스트 남았습니다. 콘스트 뭐라고 나올까요? 10, 20, 에러. 이것도 에러가 뜹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10, 20, 에러. 대충 느낌 오시죠? 에러 뜹니다. 자, 콘스트는 저 셋 중에서 제일 엄격합니다. 재선언, 재할당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상수라고 해요. 한번 값을 매기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값. 그래서 재선언 당연히 안 되고요. 재할당도 안 됩니다. 제일 엄격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언제 바를 써야 되고, 언제 렛을 써야 되고, 언제 콘스트를 써야 되냐? 딱히 뭔가 규칙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때 바를 써야 되고, 뭐 콘스트 써야 되고, 렛을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고 막 배우는 단계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몇 번 진짜 하다 보면요. 나는 이 값이 좀 여러 번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다시 선언돼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가장 자유롭죠 사실. 언제든지 재선호도 가능하고 그다음 재할당도 가능하니까 제일 자유롭습니다. 연습할 때 좋아요. 근데 이제 렉 같은 경우는 재할당은 가능하지만 재선언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또 하다가 나는 이 y를 이때 선언하고 다시는 안 쓸 것 같아 하면은 렛을 하면 되고, 근데 값은 바뀌고 싶다 딱 이때는 렛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코드가 길어지면 내가 언제 이런 변수를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 값은 한번 정의를 하고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땐 const를 쓰면 되겠죠. 지금은 약간 감이 안 오시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지금 약간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냥 이런 구분, 사실 뭐 구분 안 하고 계속 가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10 맞나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자, 10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몇 개?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불리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변수인가요? 변수 맞죠? 얘 변수인가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죠? 아니 분명 여기는 변수가 맞다 했는데 여기는 왜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변수는요 오직 얘를 저는 이제 편하게 는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기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을 때 딱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때만 우리가 얘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값이 선언된 이후부터는 그냥 값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뭐가 출력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만약에 변수였다면 x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수는 한번 선언된 이후로부터는 값 취급을 한다. 꼭 잊지 마세요. 값입니다. 값.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변수는요 여러분 메모리 상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자, 정말 쉽게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컴퓨터 메모리 상에 이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메모리 안에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 근데 주소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값이 길단 말이에요. 이 주소 값이 메모리 주소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우기가 힘들죠. 나는 10을 이 메모리에다 넣었어. 뭐 1, 2, 3, 4, 1, 2, 3 이런 식으로 다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별명 붙이자. 나는 이제부터 이거를 x라고 칭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간에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리고 이 변수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몇 개?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변수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밖에 저장 못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변수가 아니라 뭐다?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출력 뭐 될까요? 15? 아니면은 에러? 정답은 15가 맞습니다. 15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요. 15 그래도 그쵸. 여러분이 15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요? 얘를 10으로 보고 얘를 5로 봤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뭐다? 얘들이 변수가 아니라 값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에러? 안녕? 5?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안녕 5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맞춰볼게요. 뭐라고 나올까요? 아, 자, 이걸로 뭐라고 나올까요? 본 사람 비밀.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15? 에러는 아닙니다. 자, 아마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안녕 15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거죠?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볼까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안녕 510 이렇게 나왔죠? 자, 얘 실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맨 처음에 일단 보면은 이제 콘솔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 x 값이 처음엔 10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뭘로 되죠? 안녕. 얘가 안녕으로 변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 y가 5입니다. 5가 붙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사실 여러분 문장이랑 숫자를 더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붙냐면 얘가 숫자로 될 순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너가 숫자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문자가 되어줄게 라고 해서 이때 뭐로 변하냐면 안녕 5로 변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안녕 5까지 만들어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0이 붙습니다. 10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네들이 숫자로 변할 순 없으니까 나도 문자로 변할게 라고 해서 안녕 5,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 510은 아니고 그냥 510이 돼요. 그냥 510. 다 문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이제 숫자를 좀 계산하기 쉽게 낮춰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안녕 2, 3 안녕 2개 안녕 2, 5 안녕 2가 곱하기 3번 나올까요? 자, 출력은 안녕 6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있죠? 거기에 우선순위 있죠? 그 수학이랑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덧셈보다 곱셈이 더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y가 지금 2잖아요. 2, 3, 6 하고 안녕이 다음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덧셈을 하더라도 나는 이 덧셈이 먼저 계산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가로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안녕 6이 나옵니다. 안녕 5가 나오죠. 안녕 5. 이렇게 하면 더하기니까. 이런 식으로. 설령 문자가 이렇게 붙으면은 얘는 오류가 아니라 눈치껏 알아서 숫자가 문자로 변환된 뒤에 값이 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 변수 기초였습니다.